국힘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지금 얘기가 많죠. 뭐, 그냥 뭐, 이러쿵저러쿵 폭로전도 있고, 뭐, 어떻게 저렇게 얘기들도 많은데, 근데 이거, 뭐, 그, 글쎄, 어떤 분들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찌 보면 또 불가사의하기도 한 것이, 국힘당 이제 당원들 지지율입니다. 당원들인지 지지층인지. 이제 그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또 누구더라? 윤상현. 어떤 뭐 일반 대상으로는 이렇게, 예, 뭐 대충 뭐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그러는데, 국힘당 지지자의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확 높고 이렇답니다. 이거 참 이상한. 오히려 진짜 이 대선 때부터 이어져 오는 이제 국힘당의 이제 불가사의한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져. 불가사의한 게 아니라 뭐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이제 그야말로 그랬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뭐 나서면은 이게 전부 지지율이 얕고 이렇게 딱 들어온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진짜. 먼저 대선에서 그랬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또 누구더라? 유승민. 예. 뭐 이런 사람들, 여기 뭐 이런 거 있었고, 이런 사람들보다 이제 영입한 이제 윤 대통령 이 사람 사람이네. 예, 어떤 지지율이 훨씬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물론 이제 탄핵의 책임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뭐 그런 비판을 합니다만은 사실 뭐 그야말로 홍준표 의원이 무슨 탄핵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유승민 원희로 글쎄 하여튼 근데 뭐 홍준표 의원 현대 도지사한테도 물론 탄핵 책임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뭐 무슨 진짜 책임이 있습니까? 당시 의원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은 뭐 어떤 분위기 동조한 책임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당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게다가 이제 일반 여론 지지율에서는 더 높았는데도 이렇게 당원들에서는 결국 이렇게 그 당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지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당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또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도 참 웃을 일이 아니죠, 진짜. 예? 이상한 거는 이거 모양이 비슷하게 생기지 이거는 이 펜이 아니네. 흡연을 막기 위한 그런 거라고 나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하고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서로 그러니까 그리고 윤심 자체도 한동훈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당원들의 힘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그렇게도 봤습니다. 이거 뭐 경상도
그쪽 당원들이라는 사람은 사실 1,000원만 내면 들어오는 거. 혹시 이제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대거 들어와 있어서 계속 이러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런 거라고 보기엔 또 너무 또 비약이고, 이거 뭐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이 또 있었죠.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그 유승민 사람의 이제 일각에서 상당히 아까운 중요한 인재라고 그래가지고 아 경기도지사라도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그냥 윤심인지 어떻게든지 그냥 이제 김은혜 씨 그러니까 아직 미숙한 사람을 도지사 그 너무 큰 그 후보로 내서 근데 아니 뭐 사람 자체야 뭐 다 좋을 수 있지만은 그 이제 다 경륜과 그런 게 필요하고 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꼭 일반 후보 일반 국민한테 지지도 이런 게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당원 지지도에서는 역시 또 이제 유승민 양반보다도 그 김은혜 비교적 신참인 사람의 지지도가 높아서 경기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후보도 아니고 거기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때 싹쓸이 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를 오히려 이제 그 가장 큰 지역구를 뺏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일들도 많지만은 대통령 선거, 도지사 선거, 그리고 다시 당대표 선거 이렇게까지 전부 이제 이 국힘당의 어떤 소위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그러니까 기존 국힘당원들을 이제는 원치 않는다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당을 그야말로 이제 최신 아니 뭐 그러니까 정치인 자체를 불신한 거죠. 이제 그 국힘당 이제 당원인지 지지자인지 한 사람들이 기존 정치인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회주의 좀 그렇게 해가지고 어영부영한 사람들이고 차라리 일반인 중에서 엘리트 중에 하나인 검찰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차라리 낫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을 이제 어떻게 찍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냥 그야말로. 네? 물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국힘당 사람 안 물론 그 어떤 뿌리는 자세히 조사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윤심을 업어서 됐었으니까 윤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또 그 나경원 유승민 이런 사람 오늘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 당의 어떤 기존의 인사라는 그 색채가 훨씬 덜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반드시 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를 용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까도 홍준표 대표는 그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변호를 해줬고 그리고 이 당대표 후보 중에서 윤상현 후보 그야말로 그냥 박 대통령 충성파 그러니까 그 원조 친박인데 그래도 역시 또 외면당하겠죠. 물론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이제 그 충성만 하다가 제대로 맞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힘당의 전반적인 모든 그 사람들이 죄다 불신받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사람들은 전부 아니오시다. 이제 그리고
윤 대통령, 그리고 김은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기존에 이게 어떤 모든 그런 국힘당의 그런, 박 대통령 탄핵 그런데, 나중에 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크게 뭐, 어느 편이도 관련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리고 어. 더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이런, 같은 이제 계열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상당히 갈라졌다고 소문이 파다하고, 오히려 그 윤심이, 이렇게 애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 소문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지지가 많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국힘당은, 그 기존 인사들은 이제 그냥 국힘당 지지파에서 그냥 외면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외부 인사이면 좋겠다. 외부 인사. 어?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인들은 오히려 그냥 그래도 괜찮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일반인 뭐 꼭 역지질 않고 이상한 논리 그거 필요 없이 그래도 괜찮겠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건 완전히 그냥 뭐 참.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느 한 세력이 국힘당을 장악했다 이렇게도 얘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윤하는 이미 갈라졌다고 돼 있는데도 그럼에도 한한테 지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국힘당 원래의 이 사람들에 대한 비토 완전히 그냥 응? 당신들은 안 돼. 무조건 새로 온 사람들 최고야. 에? 그런 것이 이제 파다하게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만약 정말 또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아직 더 거듭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죠. 윤심과 이쪽에서도 원치 않는데도 결국은 이제 인맥성으로 이 금당 자체 인사가 아닌 한노은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은 진짜 이건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야. 홍준표 시장 말 맞다나 진짜 탈당을 하든 어떻게 하든 진짜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국힘당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해쳐 모여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 그 상태의 그 상황에서 뭐 송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상처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이 해쳐 모여 해가지고 진짜 그 정치적인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그 외부 인사 그 한테 자꾸 이렇게 어떤 지지를 보내는 이 국힘 당원들을 더 이상 국힘당 인사들은 믿을 수가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또 이 한노은 후보가 이제 된다는 거는 하고 각계 플레이인데 결국은 이분들이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 문재인 정권 때 보수 괴멸을 해가지고 이 각자 보수 인사들을 많이 감옥을 보냈죠. 특히 이제 어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세력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 그런 인사들을 많이
감옥을 보내고 그거의 실제의 일선 이제 행동 대원이 바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문, 윤, 한 전부 이제 보수 괴멸. 이 보수 괴멸이 보수 가치 자체를 괴멸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기보다 이쪽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들은 토착외구지 보수 아니다. 뭐 어떤 이들은 안 좋은 그냥 안 좋은 사람들, 이지 보수 아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그냥 당신 이쪽 그 자체를 불태워버리자, 괴멸해버리자, 실제로 했던 얘기, 이런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수 괴멸, 기존의 인맥들을 괴멸하는 겁니다. 괴멸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함으로써 이제 이쪽 인사들을 눌러놨는데, 이거는 대신 희생이 있었죠. 더민당 쪽에서는. 왜냐하면 정권을 내주고 대신 이쪽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심어놨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제 그랬는데 인맥상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사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정치를 같이 할 그럴 것 같지도 않다고도 보이는 이렇게 그럼에도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그 바톤을 이어서 이렇게 이런 보수 정당을 이끌게 된다면은 이 기존 보수 인맥의 이제 완전한 괴멸이죠. 이제 그야말로 보수 괴멸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계획 꿈꿨던 완전히 그냥 보수 괴멸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 옛날 전부터 그런 말 했죠. 말로만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말로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다면 하는 사람. 그야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말한 것만 가지고 뭐라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보수 괴멸.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보수 가치가 괴멸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 국힘당의 기존 이제 인사들이 뭐 전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찌 보면 이제 이 보수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꼭 지켜서 좋아서 진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진보라는 거는 현 상황에 불만이 있어서 진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보수로서 위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보수의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차지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진보. 미국의 공화당도 링컨 당시에는 진보죠.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농장과 이제 노예제 유지와 그런 거는 진보고 보수는 지금은 진보인라는 민주당이 당시에는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공화당이 신흥공업지대에서 흑인을 농민 노예가 아닌 노동자로 고용하고 싶었던 그러한 이제 신흥공업지대 그런 쪽을 대변하는 이제 진보 쪽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데 그 후 공화당이 50년을 집권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주류가 돼가지고 보수를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를 노무현 때도 꿈꿨고 노무현이 링컨 했으니까 아마 지금도 이제 그냥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일단 그러니까 윤석열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 이렇게 전혀 둘이 같이 하지도 않는 인물들을 저기다 해서 보수 기본 세력을 괴멸하고 그리고 완성이 되는 거 가장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가끔 그런 얘기, 지금은 뭐 이렇게 지지층도 있으니까 뭐 자주 얘기하지 안 합니다만, 전에도 옛날부터 그런 얘기 했었죠. 가끔씩. 내가 진짜 보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 가끔은 했었죠. 그런데, 보수, 현재로 그러면 결론을 내면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정권 교체라는 미끼에 의하여, 실질적인 기존의 보수당의 인사들을, 이제, 밖으로 밀리고, 괴멸을, 아직은 괴멸은 아니지만은, 좀, 이제, 변방으로 밀어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잠깐 윤과 하는, 그야말로, 좀 가르쳤다 하더라도, 이 두 양반 각각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뭐, 이미 고정된 거니까, 물론 이제, 말년에, 정권 말기에 이제 뭐 한직을 내쫓기고 그랬고 그야 둘 다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지들이 이 양반들이 등용된 것도 결국은 크게 등용된 것도 문 대통령 덕이니까 뭐 이게 뭐 말년에 집권 말년에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뭐 뭐 적으로 삼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그래서 결국은 똑같죠. 그러니까 윤과 한의 관계가 좀 어떻게 달라졌다 하더라도 윤과 문의 관계, 한과 문의 관계 이거는 그때부터 고정돼 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냥 애정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더 과장해서 말하면은 윤 대통령 한 위원장 둘 다 문 전 대통령의 사람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럼 문 전 대통령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1억 인사. 당연히 이재명 이제 전 대표라 하지만 잠깐 그런 거고 이재명 대표죠. 그래서 이 완성은 뭐가 되냐? 이 완성은 이렇게 1차 이제 보수인 세력들을 이제 정권 교체라는 미끼를 줘가지고 정권은 교체이되 변방으로 밀어내고 이제 이 좌측 인맥을 이제 어쨌든 보수 이쪽에다가 세력에다 심어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 처음에 맨 꼭대기만 했으니까 이렇게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는 중심부죠. 이제 당대표니까 당대표까지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기존 보수 인사들은 웬만한 이제 당대표는 특히 정치 신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중심부까지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의 인맥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아니 뭐가 좋다 나쁘다는 건 얘기 안 합니다. 그거 뭐 막자고 지금 뭐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뭐 지금 솔직히 지금 보수 세력들 제대로 한 게 뭐 있습니까? 저 좌파 뜻대로 어문 정책도 계속 따라가고 있고 진짜 중요한 건 다 그렇게 좌파 따라가면서 그냥 인맥으로만 이제 대항하고 있을 뿐이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판은 뭐냐? 짠. 다음 대선에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정권을 다시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계속 정권이 간다면은 이 안에서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여당이 됐다는 거는 여당이 현재로서도 여당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혜택이니까 보수가 이제 그런 밀린 건 아닌 걸로 보이지만은 이제 정권이 이제 완전히 다시 또 다음번에 넘어가면은 이쪽에서는 더 이상 뭐 싸울 어떤 그런 여유도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여당 야당 전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맥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보수 괴멸은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수 괴멸이 이제 이대로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정말로 보수 가치가 실현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진짜 보수다 하고 그런 세력이 나타나서 그럴 것인지, 아니면 뭐 자기네 파벌 인맥의 가치 이관된 대로 이 나라를 개조해 놓고 그야말로 그래 놓고도 뭐 상대적으로 북한도 김정은 체제가 보수고 뭐 다 중국도 공산당이 보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그런 보수가 될지, 뭐 진정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를 실현하게 될지, 그거는 그때 봐서 모르는 거고, 어쨌든 인맥의 체인지 그거는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 인맥이 바뀌어져 가지고 보수 괴멸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정치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 이런 거가 앞으로 진짜 저희 당대표 선거와 다음 선거 이런 데서 하여튼, 전에도 뭐 맨날 뭐 나라의 100년을 앞서는 뭐 내다보는 그런 운명적인 선거 맨날 말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계속해서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인맥 자체를 이제 변경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다음 당대표 선거부터 있고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